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40총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죠. 그러니까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런 시즌이 되면 우리 동네 후보자가 누군가, 어느 당을 뽑아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부동산 문제는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각 정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각각 교통, 주택 공급, 주거정책과 부동산 세제 문제 등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선 교통 문제입니다. 양당은 모두 철도 지하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약을 처음 낸 건 국민의힘인데요. 서울 영등포역에서 용산역, 경기도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대전에서는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철도를 지하화해서 생기는 빈 땅에는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민주당도 곧장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는데요. 좀 더 스케일이 큽니다. GTX를 지하화를 비롯해서 서울 지하철 2, 3, 4, 7, 8호선,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도심 구간 철도의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GTX는 이 사업 자체가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파서 급행 철도를 만드는 걸 말하잖아요. 이미 지하 대심도인 걸 어떻게 지하화하겠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건 지하화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다 지하로 넣겠다 이겁니다. 양당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도 둘 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여당은 GTX 노선이 지나는 주요 역세권 주변 주택 건설을 내세웠는데요. 이른바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 신혼,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한다는 이른바 뉴홈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건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 그리고 임대형 공공주택을 말하는데요. 우선 수도권에 50만 호 공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에는 지방특화형 40만 호를 공약했는데요. 이건 각각 지방 특성에 맞게 건강 돌봄형, 은퇴자 복합 타운형, 학교 공동체형, 귀농산 어촌형 등으로 나눠서 공급한다는 공약이고요. 나머지 10만 호는 어르신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달라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전셋값을 올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임대차 3법 중에 남는 건 하나, 전월세 신고제 뿐이겠죠. 반면에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되 임차인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전세 사기 대책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립니다. 이건 야당 공약 먼저 볼게요. 야당이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 전세 사기 대책 부문을 따로 언급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들였어요. 그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 방식입니다.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허그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을 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를 한 다음에 추후 이제 사기를 쳤던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보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넣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작년 5월 달에 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이 말하는 선구제 후 구상을 실행하게 될 경우에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갚아주게 되는 건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일반 사기 범죄와 같은 이런 모든 거를 국가가 혈세를 들여서 변제해 주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 이런 논리인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정책에서도 여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방이죠. 이런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등록세, 이런 특례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요즘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여기에 따르는 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한층 완화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우선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을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좀 완화를 시켜주고, 소득 제한도 완화를 해서 중산층까지 월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근데 현재 이게 소득 제한 기준이 근로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조건으로 돼 있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은 이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런 거는 딱 확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당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약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거시적이고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자, 선거철이 되면 급해진 후보들은